자, 권순우 팀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0.75% 상승해서 5만 포인트를 다시 넘어섰고요. 나스닥은 0.88%, S&P 500은 0.77%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5만을 회복한 거는 지난 2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처음이고, 뭐 나머지는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네. 뭐 특별히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악재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악재라는 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굳이 주가가 빠진 회사가 있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0개의 비행기를 팔아준 보잉 200개. 200개. 네. 거기는 네. 4.7% 좀 네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잉 비행기를 산다는 거는 진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주문도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그거 만들어 봐야 뭐 한참 뒤에 만들 건데 근데 그거 이렇게 대통령들 정상회담을 하면 꼭 이렇게 비행기를 하나씩 사준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카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행기는 언제 사도 사야 되고 네. 뭐 에어버스 아닌 보잉인데 뭐 살 때 되면은 뭐 사면 좋고 네. 뭐 그때 봐서 뭐 안 사면 별 수 없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용되는 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세라브레스가 뉴욕 증시 처음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68% 급등을 했습니다. 세라브레스가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간략하게 얘기가 불가능해요? 아니 간략하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저 별로 셀레브레스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셀레브레스는 이제 SRAM 기반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모리하고 이제 그 연산기하고의 속도 차이가 AI의 제일 큰 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라브레스는 제일 빠른 SM을 반도체 칩 안에다가 넣어서 네. 만들었는데 그럼 공간이 작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크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네모난 판 하나가 이만하죠. 웨이퍼 이렇게 하나에다가 이제 반도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던 데인데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확장성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확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SRAM 기반의 반도체 회사가 세라브레스하고 그록이라고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네, 인수했던 인수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죽어가던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삼바, 노바, 뭐 그리고 저기 그래프코어라고 영국 회사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영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줬는데 SRAM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SRAM 기반의 반도체 회사들인데 야, 여기는 뭐 안 되겠다 싶었는데 엔비디아가 얘를 사서 이 추론 단계를 네. 나눠서 뭐 여기 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사주니까 야 SRAM에도 뭔가 희망이 있나 보다라는 것이 생기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회사가 세레브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하이퍼엑셀 같은 회사들도 뭐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약간은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세라브레스 정도는 해볼 만한 상대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리벨리온.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 8,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제 하이닉스는 그 주가가 별로 안 올랐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신기하다고 봤던 게 반도체만 달리던 그런 장세였는데 어제 뭐 이 회사 저 회사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저는 반도체도 좋아하지만 다른 산업들도 되게 좋아하고 네. 되게 잘 되는 데들이 많아요. 뭐 영업이익 한 20-30%씩 올라가는 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니까 좀 각광을 좀 못 받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1분기 실적 소개했던 데가 삼양식품 소개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불닭 지금 뭐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뭐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부회장님 돌아다니면서 유통망 글로벌하게 깔고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25%가 어떻게 식품회사 이익이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와 어제 주가 11%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증권사들도 지금 거의 은행에 버금가는 실적 내고 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분기에 증권사들이 거의 한 4조 원, 뭐 미래에셋 같은 데는 분기에 1조 원 네. 이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걱정은 하는 거 아닌데 굳이 걱정을 하더라도 반도체 아니더라도 나머지 산업들도 굉장히 좋다. 이게 8천이라는 숫자가 허황된 버블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네. 좀 우리가 인지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막 오르니까 마음이 불안하실 건데 우리가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한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해집니다. 최소한 내가
어느 수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네. 오를 때도 덜 무섭고 내릴 때도 덜 무섭고 그래야 엉덩이 딱 무겁게 앉아 있어야 그것도 요새 한번 소개 드렸잖아요. 왜 50대 수익률이 제일 좋은가?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자꾸 샀다 팔았다 했던 20대가 오히려 수익이 안 좋았던 그런 것들도 이런 같은 상승장에서는 정말 공부하면서 진득하게 있는 게 네. 오히려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투. 네. 자, 그러면 또 단어로 얘기하시네요. 장기 투자로 한번 가자. 자, 이제 첫 번째 뉴스. 반말로 하시고 저도 잡돌이 한번 해보려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예민한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장사하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뭐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이 얘기만 하려고 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회담문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시진핑 대석의 그 주석의 공개 발언은 모두 발언은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이고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환상적인 미래를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 주석이 그나마 립서비스 하나 해준 거는 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죠. 완전히 양립할 수 있고 서로의 성취는 서로의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다. 마가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마가 바꿔서 마스가 네. 이름 붙여서 했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는 전 세계가 아니까 뭐 이왕이면 뭐 아부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되면 하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이 마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도 이제 그래 이거 정도는 예의를 좀 지켜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에게 오는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국 정상회담이 올해 한 4번 정도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4번이요? 에이펙 때 한 번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하고 9월에 백악관 방문하고 그러면은 12월에 미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만나게 될 거니까 4번 정도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기업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뭐 중국 사업을 고대하고 있고 뭐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일 그 예민했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네. 이것도 굉장히 센 표현인데 네.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중미 관계 전체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거는 수위를 굉장히 높여갔어요. 네. 야, 충돌, 그러니까 전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은 한 발 좀 빼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미국이 지금 대만에 무기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수위를 딱 높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좀 분위기 봐서 무기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라든지 통행 여부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두 좀 사준다 뭐 이런 얘기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 GPU를 네. 얼마나 할 거냐. 젠슨랑 늦게 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GPU 들어가면은 그 전에 점유율 많이 올랐었고 많이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 HBM 좀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좀 애매한 보도입니다만 지난번에 협상을 한 다음에 H200 그 구매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10개 업체, 알리바바, 텐센트, 중동닷컴 등에게 허가를 했다. 네. 그리고 레노버하고 폭스콘이 유통대행을 맡았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만 5천 개 정도 되는 건데. 네. 근데 납품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뉘앙스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구매 자재를 독려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로이터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중국에 있다. 있다라는 보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H200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카드로 써먹은 게 아니고 네. 중국이 오히려 반도체를 사주겠다는 협상 카드로 역전이 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헷갈렸던, 그러니까 그 보도상으로 보면 이번 협상에서 그 10개 기업에게 H200을 팔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전에 있었죠. 그렇죠? 네. 중국이 근데 안 뭐 받은 사실상 승인을 했는데 뭐 안 보내는 거 아니냐, 뭐 네네. 형식적으로만 승인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로이터 통신 보도가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 중에 나왔던 소식통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은 뭐 우리가 뭐 기대하던 분들도 뭐 아주 큰 걸 기대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두 국가의 관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호는 많이 보여줬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것도 있던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이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트루스에다가 이게 역시 조 바이든 때문에 이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네. 이렇게 탁 토스해내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SNS도 별로 안 올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뭘까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이제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이제 한 이틀 쉬어야 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장관 얘기가 몇 개 팔로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야 이제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김정관 장관이 그 기업 쪽의 입장에서 말을 굉장히 세게 냅니다. 이게 계속 네.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제가 취재를 해보아서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회의나 이제 다른 부처들하고 회의할 때 말 굉장히 세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무조건 안 된다. 아하. 네. 뭐 그럼 기후부는 에너지 전환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요금도 좀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이제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막 김정관 장관이 말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긴급구조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원래 김정관 장관이 하면 안 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근데 다른 부처의 권한을 막 얘기하면서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산업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한테 야 긴급조정권 발동해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세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파업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파업이 발생하면은 긴급조정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왜 이게 중요한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뭐 460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연기금들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을 상실하면은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거 말 굉장히 좀 과한 표현들이에요. 네. 근데 과한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네. 그냥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파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속된 말로 이게 방송에서 서로들 얘기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주가 엄청나게 날아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실제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면 그렇죠. 남은 뭐 기업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심지어 이거 좀 그럼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파업에 대해서 그래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상 감산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그 웨이퍼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거의 한 3, 4주 동안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파업을 하면 쭉 들어가 있던 거 이렇게 딱 스톱 시켜놓고서 이게 다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리고 나서 그다음 다시 집어넣으면은 또 쭉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파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면 나중에 파업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웨이퍼 투입량을 좀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지금 그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면 손해예요. 만들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라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네. 네. 그래갖고 웨이퍼량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깡통 웨이퍼를 막 집어넣습니다. 아, 안 만드는데 예. 그냥 웨이퍼 집어넣는 거죠. 아, 그 멈추지만 않기 위한 최소한의 손실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 웨이퍼도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빈 웨이퍼 그냥 집어넣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리고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파업에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개별 단가를 높은 거를 만들어야 덜 손해를 본다. 네네. 네. 그러니까 감산을 했을 때 감산을 하면은 그 Q가 내려가는 거니까 P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HBM 쪽 공정으로 재편하는 그러니까 믹스 제품 믹스를 좀 달리하는 그런 작업들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슈는 아닐 건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노조 압박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굳이 외부에다 공개를 하는 것도 외부의 압박용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사후 결렬 됐지만 한번 2차 조정 또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노조 쪽에다가 그 다시 대화를 좀 나누자. 정부 조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조정을 하자라고 좀 대화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중노위가 제시했던 안은 뭐 처음에 10% 15% 있었으니까 한 12%를 재원으로 해서 특별 보상을 한번 지급을 해보자. 그리고 2026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뭐 달성을 할 경우에 지속 가능하게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노조 쪽에서는 지금 15%의 성과급 하고 이제 공개하는 거 네. 그리고 상한선 없애는 거 뭐 이거를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주변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에서 영업이익의 몇 %가 그러니까요. 그 저기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카카오도 뭐 10%, 현대중공업 30%, 유플러스 30% 이렇게 회사 본만큼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영업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 밑에 단에 세금도 내고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영업이익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현대차 노조가 항상 하던 얘기라고. 네네. 근데 그거 안 줄 거라는 거 현대차 노조도 알고 회사 측도 알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는 건데 이거를 정색하고 이거 안 해주면 파업하겠다 그러면은 이러면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 현대차 노조 그거 진짜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오늘의 상품권 몇십만 원 받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거 파업 많이 해본 노조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20%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가지고 얘기하는 거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뭐 지금 또 파업 라인 멈추면 100조 원 손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요즘에 그 뭐 300조 번다, 400조 번다라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보니까 이제 숫자에 그냥 감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너무 커서요. 네. 365조 원을 벌면 네. 하루에 1조 원을 버는 겁니다. 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왜 그렇게 뒤늦게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김효진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회사에서 돈을 세고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갖고 계속 되는 거지, 계속.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끝나지 돈 세는 속도를 더 늘려봐. 그거보다 더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 이 파업 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또 이미 상징성까지 부여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지금 파업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 21일인가요? 21일. 그 전까지 좀 모쪼록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좀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 회장이 저기 현대차 본사 리모델링 했어요. 거기 밑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 뭐 24년부터 그래서 가보면은 다 공사하고 있고 해서 일단 외부인들 못 들어가고 네. 현대차 사람들 이렇게 만나러 가면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 1층에 거기서 커피숍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못 만나갖고 그 옆에 하나로마트 있어요. 네. 하나로마트 옆에 구내식당 있거든요. 네. 구내식당이 아니라 푸드코트.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저 안 간지 좀 됐는데 거기 이제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그 정의선 회장 내려와서 그 저기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서 배울 점이 되게 많다. 2026 베이징 모터쇼 여기 유종훈 기자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주홍 기자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 보면서 이게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진짜 한숨 푹 나오면서 와 우리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겠다는 콘텐츠를 올렸다가 좀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네. 친중 유제이밍이냐 뭐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도 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뭐 비아디하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1위, 4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계 어느 회사에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러니까 오토쇼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긴장되면서 많이 배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아니 우리 대체적인 정서가 중국 자동차 산업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쵸, 꽤 뭐.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네, 있고 자존심 상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막 중국 얘기만 하면 뭐 친중이냐 뭐 매국노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중국 전기차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니 뭐 친중 뭐 해서 뭐 얘기 자꾸 하니까 네네.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서로들. 막 그러니까 자꾸 이게 눈 피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던 현상이냐면은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반도체 막 뛰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기술력은 더 좋은데 쟤네 저 꼬마 때 내가 업어 키운 애들인데 저놈의 새끼들 좀 컸다고 어른 귀한지 모른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무시하다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지금 일본 우리나라 눈 피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한 학회를 좀 같이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네. 네. 교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그 중국 베이징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심각성을 너무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다룬다. 3%에서 좀 이거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거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의 위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관세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아이오닉 비너스 이번에 아이오닉 이너스 모터쇼에 나왔던 건데 네. 이거 보면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국을 앞서가기는커녕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흐름들 보면 이제 혼다가 2025년 연결 시적에서 4,239억엔 순손실 기록하면서 전기차 개발 중단하고 전부 비용 처리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이거 하이브리드로 다 돌린다. 네. 안 그래도 전기차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안 하겠대요. 그럼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네. 닛산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대규모 흑자 적자를 내면서 그 5조 원 순손실 기록했다. 작년에 6조 3천억 적자 냈는데 적자 규모 줄었다고 좀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닛산의 SK온이 원래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서로 좀 얘기하기 싫어서 2차 전지 인제 좀 고개 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다 찬물 감기 싫으니까 서로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SK온 15조짜리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아니 지금 그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SK온 배터리 들어간 거 지금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30%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아틀라스 개발 관련해서도 이전에 우리가 좀 자동차만 개발을 해서 좀 로봇 개발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가 좀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좀 잘 하겠다. 네. 여기 맨날 싸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장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것들에 비중을 두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028년부터 FSD가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한 거 이것도 좀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전에 그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 전 S 사장님이 S 사장님. 그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분들 거의 다
스톱을 시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알파마를 기준으로 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새로 나오려면 2028년 정도는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사우디 공장 짓고 있는 게 좀 늦어져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좀 쓴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날 자동차 로비에 요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차 로비에 현대차가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관수 로봇 다리 가드너 관수 로봇이 뭐예요? 관수. 손 손. 그리고 네. 물 관리하는 일 겁니다. 관수. 예. 관수 로봇 가드너 네, 가드너 정원사라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갑자기 그 현대차에 진짜 자동차를 로봇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화분에 물 주는 로봇을 만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고 에이 설마 지금 로봇 기술을 고도화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화분에 물 주는 로봇을 만들으라고 그 바빠 죽겠는 그 팀 네. 가야 될 길이 먼 팀에게 그래고 뭐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몇 달 전 얘기예요. 네. 실제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 이거 로봇 치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바쁜 사람들, 그 바쁜 엔지니어들 막 꿈과 열정에 가득 차가지고 진짜 옵티머스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유니트리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 로봇 엔지니어들한테 어르신들 보시기에 참 좋더라. 로봇이 와서 화분에 물을 주면 좋지 키우는 로봇. 않겠냐. 네. 이런 거 지시하는 거버넌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아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진짜 열정 있는 엔지니어들이 쓸데없는 일에 그 혼선을 빚지 않게끔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피규어 AI에서 한 30시간 정도 라이브로 틀고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피규어 AI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물류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지금 37,000개 패키지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 이거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뭐를 주고 있냐? 알겠습니다. 자, 아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현대차도 이제 그 베이징 모터쇼를 갔다 와서 정의선 회장도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겠다라고 네.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현대차 주가도 좋은데 괜히 얘기해갖고 정말 먹고 있네요. 아유, 자, 근데 거국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네. 이제 주말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주말 좀 준비해 보시죠. 뭐 그 뉴스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 갖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뭐 네. 입고 나가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고민 많이 하시는데 뭔가 그냥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기에는 너무 아저씨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아주 그냥 그 포멀한 반바지를 입기에는 좀 뭐하고 할 때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폴로 코튼 반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지는 사실 우리가 메이커가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지는 메이커를 티내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 네. 티 확 나죠. 이분 폴로 입었구나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폴로 코튼 반바지 이게 재질을 보니까 코튼이니까 면 소재이고요. 면 소재라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도 그렇게 척척 달라붙지 않을 거고요. 면 소재니까. 네. 자, 그래서 착용감도 괜찮고 핏도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뒤가 중요해요. 보통 비치냐 안 비치냐에 따라서 네. 속옷도 중요하고. 그 비치는 거 걱정되시면 요거 아하. 진한 거. 네. 이거 진한 색깔. 요거 안 비쳐요. 요런 거 안 비치니까 지금 보면은 남색, 네. 검은색, 하얀색. 사실 하얀색 소화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원해 보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 빈센트님은 하얀색 입으셨네. 여름에 하얀색. 네. 제가 댓글창 보고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데 힘내서 우리 광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뭘 딱 입어야 될 때 아저씨들 참 옷 입기 좀 그래요. 뭐 이렇게 뭘 골라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딱 보면 이거는 랄프로렌은 그냥 거의 아저씨들의 교복입니다. 그냥 매일 입어도 전혀 어색함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서 진짜 그냥 계속 입을 수 있는 가성비 조금
맨날 입는 거는 좀 비싼 거 입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꿔 입을 거면은 그럴 때는 좀 싼 거 입어도 돼요. 네. 어차피 그 패셔너블하게 바꿔 입으면 되니까. 근데 똑같은 거 계속 입을 때는 네. 비싼 거 하나 딱 사서 입어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사람은 되게 단정한 사람이군. 그렇죠. 뭐 이렇게 딱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입으실 때 그 반바지 저거 있어요. 밴딩이 없으면 네. 이제 그 커집니다. 왜냐면 배가 나오거든요. 딱 우리 나이 때 되면 걸리는 배가 거 있죠. 나와서 네. 아니 그 허리에 맞추게 되니까 너무 펑퍼짐해져. 그리고 안 펑퍼짐하게 딱 핏하게 입으려고 하니까 허리가 안 맞아. 네. 요런 그것 때문에 여기 밴딩이 달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많이. 내 어깨까지 이렇게 쫙 늘어나죠? 그 흰색은 영포티들이 입는 거고 우리는 좀 진한 색. 그렇죠. 네, 검은색이나 그 뭐라 그러죠? 곤색 아니고 네이비. 남색. 네, 네. 그런 색깔을 딱 입으시면은 정말 그 여름 내내 입어도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자, 그런 패션일 것 가격이 67,000원이니까 이거 부담 없습니다. 67,000원에 폴로 반바지, 코튼 면 폴로니까 반바지. 부담이 없는 거지. 67,000원에 반바지 하나는 좀 부담은 되는데 아, 그래요? 계속 입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폴로 코튼 반바지 67,0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바깥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다 무엇을 신어야 되느냐? 윤센터님이 너무 광고에 안 끼어드시네요. 한번 끼어들어 볼까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게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러닝화입니다. 러닝화인데 요거는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러닝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뛰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뛰고 하루 한 번 뛸 때마다 한 7, 8km 맞아요. 런너죠. 뛰기 때문에 많이 뛰는데 어딜 많이 뛰어요? 뛰어서 어딜 뛰어요? 그냥 달리기. 아, 러닝. 네, 런너 동호회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혼자 뛰어요. 저는 크루 없습니다. 저는 혼자 뛰는데 네. 근데 이게 러닝화가 뛸 때 굉장히 좋거든요. 탄성도 좋고 가볍고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다닐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축도 약해.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소재 자체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신기 좀 어려운데 요거는 요 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평소에 신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축이 약해서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축이 약해서 이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쪽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러닝화들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신기 좋은 아주 가벼운 러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때도 좋고 러닝할 때도 좋고 요런 디스커버리 러닝화를 59,800원. 네. 59,800원. 요즘에는 러닝화도 그냥 평상시에 그 패션으로도 신을 수도 있어서 워낙 러닝화가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비싸던데요, 원래는. 아, 그렇죠. 그래서 전 디스커버리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원래 다큐멘터리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웃도어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신발은 정말 잘 만드는 데가 만드는 거고 네. 브랜드는 이 아웃도어 느낌의 디스커버리가 이게 또 세트로 입어도 딱 좋습니다. 그렇죠. 디스커버리가. 네.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바지에 딱 좋네. 이렇게, 하얀색 러닝화 디스커버리 러닝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 합쳐서 12만 원 조금 넘죠? 네. 12만 원, 13만 원? 두 개 합쳐서 13만 원. 자, 러닝화는 59,800원. 요것도 색깔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그럼 가기 전에 변명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미래의 모빌리티를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 세계 자동차들을 다 통틀어봐야 딱 테슬라하고 현대차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 뭐 이런 데 있는 자동차 회사들,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이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시장을 전 세계를 다 안 먹게 하려 그러면은 딱 대응할 수 있는 데가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아예 감이 안 되는 미국 3사나 이런 데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뭐 GM이 그런 얘기합니까? 포드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리고 걔네들 왜 전기차 안 하냐고 뭐라고도 안 합니다. 네네. 어차피 못 만드는데 뭘 뭐라고 하겠어요. 알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을 봐서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오늘 좋은 금요일인데. 손이 닿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손이 닿을 것 같거든. 다른 애들은 네. 손이 안 닿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그러면 얘기예요. 내가 현대차는 좀 거국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되니까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